자, 다음 내용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대상은 경기도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김혜경 씨 이른바 법카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자, 먼저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경찰, 자,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수사, 경기도청 압수수색했다.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대리처방 관련 인사과 의무실 포함됐고요. 수행비서 역할한 사무관은 출국 금지. 그리고 경찰은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기 이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제 압수수색하는 모습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4일입니다. 어제 오후거든요. 경기도청의 모습이거든요. 경찰.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이죠. 지금 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반부패 수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사가 좀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자, 예산집행부서 샅샅이 들여다본 경찰 김혜경 소환 조사가 초읽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요거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도 있죠. 같은 날 은수미 성남시장 부정체육 의혹이죠. 소환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요 내용입니다. 여기도 경기 남부경찰청 역시 같은 곳입니다. 자, 최인정 변호사, 이 김혜경 씨 요 법카 의혹 관련해서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게 좀 언론에서는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왜 빠르다고 보는 겁니까 이게? 사실 지난 대선 기간에 소탐대실이란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경기도 법인카드를 경기도 공직 수행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김혜경 여사의 어떤 개인적인 일상생활을 위해서 유용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소고발장이 굉장히 많이 그런 의혹 들었었습니다. 제기가 있었고 고소고발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있었지만 대선 전국이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경찰은 경찰 일을 일단 하는 겁니다. 고소고발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발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미 조사가 됐고 그것을 봤더니만 나름대로 어떤 근거가 있었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고 그걸 봤더니만 검찰이 이거는 구체적인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 해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더니만 그렇죠. 법원에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점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일정 부분 소명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 추색 영장이 나왔다는 그렇죠. 영장이 거죠.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보면은 특정한 부서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자금을 집행하는 총무과 그리고 또 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된 의무실 그리고 또 이것을 내부적으로 사실 그 경기도에서도 감사를 해서 그 감사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이미 경찰에 그 경기도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까지도 지금 다 이 압수수색을 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그 정권 이양기에 만약에 이것이 정권이 시작된 이후에 조사를 하면은 지금 민주당 내지는 지금 새로 야당이 된 때로부터 또 경찰이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기존 정권과 이 새로운 정권 사이에 이 조사를 함으로써 추후에 정치적인 논란을 없애려고 하는 의도가 오히려 보인다. 경찰도 부담이 좀 덜하다 이겁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 시기에 함으로써.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4월 달 한 달 정도면 압수수색물하고 내부적인 관련되는 공무원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참고인 조사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5월 달부터 이제 그 핵심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할 텐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실제 기소 여부는 검찰에 다 넘어갑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지금 수사를 빨리 해서 검찰로 넘김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경찰 조직 자체에 대한 어떤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로서는 지금 빨리 해서 정권이 넘어가기 전에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겠다는 그런 의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읽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인정 변호사는 만약에 정권 교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수사 안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실제 지금 그 벌써 이 의혹은 최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벌써 한참 전부터 됐고 그것을 선거 전부터 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조사를 하라고 했지만 조사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 시점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는 이 시점에 예. 정치적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든 상태에서 경찰로서는 경찰 조직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사를 하지 않나 뭐 이런 해석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의 아랫부분 이쪽을 좀 크게 좀 보겠습니다. 좀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죠. 여기 있습니다. 요 맨 밑부분인데요. 대선 과정에서는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던 경찰이 대선 이후 경기도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정확히 위로 갑니다. 정확히 열흘 만에 강제 수사로 전환한 대목도 예사롭지 않다. 그러니까 뭐 내용은 없어요. 그냥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 문장이네요, 지금요. 그러면서 이 기사는 김혜경 소환조사 초읽기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민수 선수님. 만약에 김혜경 씨 소환되면 이거 정치적 파장이 꽤 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예. 이 대선 기간에 김혜경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했죠. 예, 기자회견을 직접 한 했습니다. 것도 있고 뭐 입장문도 예. 발표를 했고요. 당시 뭐 저도 그 기억을 복기해 보면은 김혜경 씨가 이제 그 제보자 A 씨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규정을 하면서 진솔한 사과를 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고 대선의 이런 결과에 관계없이 이 뭐 경기도청에 대한 감사 얘기도 했었고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까지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도청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른바 이제 그 위에 있는 5급 사무관인가요? 배모 씨가 예.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경기도청에서는 감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고 이제 뭐 사법당국 경찰에 고발장을 그렇습니다. 낸 거죠. 그게 이제 열흘 전에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뭐 김혜경 씨도 그렇고 당시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수사에 정당하게 응하고 거기에 따른 응당할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루어지는 뭐 경찰 수사 뭐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뭐 당연히 이루어질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전에 뭐 앵커도 저 기사를 소개하면서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저 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예사롭지 않다고 쓸 때는 쓰는 기자 입장에서도 볼 때 이게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할 뭔가 때 이제 분위기가 있다라는 걸 이제 맞습니다. 반영한 거죠, 지금. 저도 뭐 이런 얘기 나온 다음에 이제 쭉 관련 기사들을 뭐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스크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들이 조금 뭐 이렇게 나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론상에 보면은 좀 전에 기자가 쓴 그런 표현이 좀 연상될 수 있도록 예. 너무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여러 뭐 댓글이나 의견들을 보면 예. 과거에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뭐 어떤 녹취록에 보면은 경찰이 알아서 할 거다 집권하면 예. 뭐 이런 식의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뭐 그걸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일부 네티즌 의견일 수 있는데, 근데 사법당국도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여러 가지 뭐 고발이 됐거나 이런 사건들을 수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뭐 윤석열 후보자 아니 당선인의 예.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뭐 주가 조작을 비롯한 상당히 엄중한 예.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자칫하면은 뭐 정당한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어떤 수사기관이 됐든 이런 국민 정서랄지 형평성, 이런 공정성에 대해서는 각별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기사에요. 사실은 3가지 수사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른바 이제 법카 의혹 관련 수사,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전 후보의 대장동 관련 의혹, 이것도 수사 번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수사가 일단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는데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청 관련된 수사. 이런 갈래들이 있는 겁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방선거가 곧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이벤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정치적인 현안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수사도 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카드 내역을 전체를 경기도가 다 넘겨준 셈입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서 단순히 김혜경 씨의 활동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활동도 다 있는 거고 비서들의 활동도 예. 있고 저 역시 서울시에서 뭐 법인카드 시장보다 더 많이 썼다고 언론에 비판받은 적도 있는데 예. 서울시가 굉장히 큰 돈을 씁니다. 저만 하더라도 1년에 한 2억 가까운 돈을 쓰기 위해서 1년에 한 달에 2천만 원의 법인카드를 쓰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과정과 내용 어디 갔다는 것이 거의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자 지금 상임 고문께서 예. 지방선거에 지지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심적 압박을 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행히 이제 자택 뭐 수색까지는 없습니다만 예. 피고소인으로 이미 이재명 상임 고문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한 어떤 정신적 압박을 주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윤희석 전 대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뭐 도이치모터스 수사하고 지금 이 건 뭐 김혜경 씨 소환 조사 이거하고는 달라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수사는 예. 이미 다 끝났고 현 정부 검찰에서 했고 기소 안 하기로 결정이 났고 지금 이 수사는 김혜경 씨 법인카드 관련 수사 시작도 안 하고 이제 시작한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동렬해 놓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수사 관련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수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선거 과정이랑 똑같이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절차대로 그냥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이 상황의 지금 수사들입니다. 지금요.